그리고 또 이 책에는 담지 않은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쓰기로 했는데 마음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그냥 드림 센터, 그냥 드림 코너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있을 때 같이 기획한 건데 생계비관 또는 뭐 당시에는 막 동반자살 또는 생계형 범죄, 그러니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뭐랄까 그 비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할 방법이 뭘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트나 뭐 이런 데 곳곳에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코너를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벤츠 타고 와서 가져간다든지.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청소년들도 그냥 공짜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예를 들면 8명이 공짜로 가져갔다. 대상이 아닌 분들이 가져갔다 그러면 대체로 다 행정 실패를 합니다. 간부회의 때 그걸 쫙 보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행정은 그걸 실패한 걸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좀 크다. 비판도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만 캐가지고 세금 낭비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회복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 10명 중에 1명, 2명이라도 실제로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걸 가져갔으면 그분들 중에 생계형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생계비관 자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건 성공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가장 어려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메시지 할 때도 그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많이 하셔.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늘. 그걸 다른 지도자와 그 부분에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한번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 내 팔에 내 몸에 새겨진 이 자기 삶의 그 역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은 절대 가난을 배신하거나 고난에 처한 분들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지는 못했는데 강인 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드림 코너라는 거예요. 되게 뭉클해요. 새로 쓰려고 했는데 못 썼는데 그래서 오늘 박시영 TV를 통해서 나중에 개정 정보판 낼 때 그 내용 해석하고 많이 사주셔야 돼요. 이 책이 또 특이한 게 작가 이름이 아무도 안 써 있더라고요. 저 누가 썼나 보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 이재명 곁에서 함께 해온 사람들 지음이라고 이름을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같이 일하신 분들이 쓰신 건가요? 네. 힌트를 드리면 박시영 대표님과 우리 박진영 원장님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 다 후배들이고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말자. 누군가를 개인을 드러내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인터뷰해가지고 정리해서 공통분모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의 얘기, 경기도지사 시절의 얘기, 그다음에 당 대표로 대표 비서실에 있으면서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아주 뭐랄까.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책들은 성장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대표님 자서전보다 아마 곧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다. 대체로 언론인들 평가가. 요즘에 결국 국민이 합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하네. 진짜. 이거 많이 사야 돼. 그래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왜 잘하게 됐는지를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민주적 신회가 이걸 기획을 했던데요. 네, 저희들 뭐 윤영조 집행위원장, 박정환 사무총장 이런 분들. 임지웅도 얘기해 주세요. 요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임지웅 그 처장은 별로 기여한 바가 없고요. 그럼 안 되지. 해야지. 지금 모든 광고 홍보, 판매와 관련된 총책을 임지웅 맡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면 특별 상여금 정도. 언제부터 책을 기획하신 거예요? 지난 2월부터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옥중에 있는 김용 전 우리 대변인이시고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신데 그런 분들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하기로 했었거든요. 편지로 또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거 쓰는 동안에 갑자기 다시
들어가서 이감을 가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틈이 없다 해서 좀 빠지기도 했는데 두세 달 기획했고요. 또 우리 이거 참 안 해요 댓글로. 하여튼 박시영 TV 이 구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정확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창석 우리 PD가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좀 창석이 훌륭하네. 객관적으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술한 거 이렇게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잘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획해서 실제로 함께한 분들 이름은 뺐고 다만 이제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강의원이구나. 우리 대표님이 사모님 보내가지고 연민동락 공동체 제가 이제 농촌기본소득 설계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를 대부분은 행정의 속도 때문에 굉장히 독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중에 첫 번째 저는 민주주의자 이재명을 꼽습니다. 다들 잘 모릅니다. 경청하죠. 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의견을 묻고 충분히 토론하자 합니다.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단체장들이요. 참모들하고 토론보다는 지시에 익숙하거든요. 농촌기본소득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5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안했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농촌 기본소득 할 표가 안 됩니다 일단. 농촌 인구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북도 이런 데서 농촌 기본소득 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해보자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거대 도시가. 특히나 국가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실험해보고 어떤 선도해서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저는 하자 하니까 바로 이번 회기에 그냥 돈을 쫙 배정할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했으니까 저의 얘기를 다 따라줄 줄 알았거든요. 6개월을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차라리 지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무실에서 저랑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쫄립니까. 그래서 야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합시다. 액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50만 원 정도 1인당 모두 다 줘야 한다 했고 대표님이 10만 원 했는데 그렇게 토론해서 제가 엄청 야 이런 분이구나. 결정될 때까지는 숙의 과정을 깊게 거칩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대선에 좀 활용해 보려고 저 공을 좀 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선 전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그랬더니 혼났어요. 저. 굉장히 또 눈빛이 그렇게 부드럽잖아요. 딱 일어서시더니 그걸 왜 대선에 활용하려 하죠?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아니라 대선에 활용하라고. 지난 대선에. 네. 아니 본인이 대통령 출마했는데 대선에 활용한다면 고맙다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중차대한 국가식 체계될 사업을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섬세하게 설계해서 하시라. 딱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좀 간보나? 진짜 저거 진실일까?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표님하고 함께 행정 제가 참모로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얘기였어요. 그때는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연천군 이런 데는 국힘당 그때 신한국당 이랬는데 당연히 그 시범 지역을 민주당으로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지나가시면서 혹여라도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말라. 간절하고 절박한 곳에 사회실험지를 선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로 저는 뭐 숭배자나 누구를 절대화하거나 뭐 신봉하거나 누구 인간에 대해서 잘 그러지 않는데 저만 하면 저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나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변에 수많은 리더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재명의 준비이면서 동시에 이재명의 진심, 이재명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을 담았습니다. 어찌됐든 일세는 이렇게 하는데 개정 중무판을 바로 내서 추가로 빠진 내용. 네, 빠진 내용으로. 진짜 많이. 자 어떤 분이 지금 최 HJ님은 이재명의 독주 국가에 살고 싶다고. 그렇죠. 독주는 해도 돼요. 네. 그다음에 책 주문했다는 의견도 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 밑에 분 한번 저
김광수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저거 감동적인데. 어제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같이 손잡고 팔 올리는데 대표님 혼자 팔을 올리지 못했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왜 그런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알던 사이잖아요. 네. 책을 쓰셨어야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재밌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 늘 저기 썰렁한 농담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좀 살짝 장난꾸러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그 전에 저기 시장이 되기 전에 이재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희 주위에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시장이 되고 난 뒤에 너무 섬세하고 꼼꼼하고 일을 잘하니까 저 사람 냉혈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 어린 시절 또는 청년 시절 그리고 또 무관일 때 같이 고생했던 선후배들을 만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정말 행정을 잘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저하고 유시민 장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하셔도 됩니다. 교과서형 지식인. 이게 뭐냐면요. 지식인 중에 수필형 지식인 그다음에 시인형 지식인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맞죠? 박진영 원장님 말씀. 네, 그래서 감동이다. 그래서 이 그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 수기 이런 걸 철저하게 거치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저 사람 인간적 매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노동운동했던 선배들 지금도 술 먹으면 전화해요. 전화하고요. 뭐 저 같은 이제 이런 말단들도 뭐 일 있을 때 이렇게 텔 보내고 이러면 다 응대해 주시고 정말 그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명해. 이재명 대표는 네. 텔레로 뭐 의견 개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잖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또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표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거나 무슨 회동 차담하잖아요. 보통은 온 사람들부터 반기잖아요. 잘 지냈냐 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뭐 거의 형 동생 하잖아요. 한번 만나면. 대표님은 참모들한테도 말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존대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딱 차담한다고 딱 앉아 있으면 온 사람을 반기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는 왜 안 보여요? 이 차별, 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본인이 직접 항상 누군가는 좀 혹시나 누가 못 오게 했나 누가 빠졌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니 온 사람한테 반기고 난 뒤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체질화된 거죠. 혹시. 네. 네. 그런 부분도 철학을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온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본인의 삶 속에 드러난 철학이다 싶습니다. 오늘 강의원 대표 왔다고 해서 오가피 콤부차 우리 김병우 동지죠. 네. 우리 저 광고해 주는 제품인데 오가피 콤부차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 저기 슈퍼챗 여러 번 보내주면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네요. 오가픽 대단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제가 곳곳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진짜 맛있어요. 네네. 진짜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강의원 대표 한 말씀 듣고 광고하고 우리 또 부승찬 의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책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저는 지지자들이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재명을 잘 모르겠다. 특히 그냥 싫다. 이거 넘어설 수가 없는 장벽이더라고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조용히 이 책 하나 선물하면서 한번 보라고. 우리 그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에 가장 소중한 우리가 리더를 만났다 싶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당수였고 이제 대통령 후보이니 막연한 지지를 넘어서 구체적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또 막연한 거부를 넘어서 이제 섬세하게 한번 한 인물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책이 두루 읽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더민주 혁신회의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